2020년 대한민국 총선을 둘러싼 정말 거대한 논란이 있었죠. 근데 그 논란의 한가운데 바로 통계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법칙이 어떻게 재판정, 그러니까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논란이요, 사실상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수의 법칙? 같이 이상한 얘기? 아니, 통계학의 거의 기둥풀이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참 믿기 힘든 상황인데 그 진실이 대체 뭘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장이 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법칙이 어떻게 공격받았는지부터 시작해서 통계학의 진짜 의미, 그리고 무작위성이라는 개념까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핵심 지표인 Z값, 그리고 충격적인 숫자 49.3의 의미, 마지막으로 왜 이게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변화라고 불리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격받는 법칙. 그러니까 이 주장의 핵심은 정말 단순해요. 아니, 이전 선거에선 너무나 당연하게 작동했던 그 대수의 법칙이 왜 하필 2020년 선거에서만 그것도 전국적으로 깨졌다는 거냐 이겁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숫자들 때문에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전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수의 법칙이 깨졌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 1번지라는 종로구에선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Z값이 무려 49.3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종로구만의 일이 아니에요. 전국 200개가 넘는 지역구에서 동시에 Z값이 30에서 40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 한 곳에서만 이래도 정말 이상한 일인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통계적인 이상 신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세상 일이 원래 완벽하지 않으니까 통계 법칙이라는 것도 좀 깨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반론이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통계학이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 반론이 얼마나 핵심을 비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해와 현실이 딱 비교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통계 법칙을 무슨 스위치처럼 생각해요. 100% 맞거나 100% 틀리거나 가정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그냥 법칙 깨졌다. 끝! 이렇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통계학은 스펙트럼 같은 겁니다. 현실 세계는 원래 온갖 잡음, 노이즈로 가득 차 있잖아요. 통계학은 바로 그 노이즈 속에서 이거 진짜 신호다 하고 찾아내도록 설계된 도구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법칙이 깨졌나 안 깨졌나가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됐는가 하는 겁니다.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게 바로 통계학이라는 거죠. 통계학의 역사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처음엔 슈타티스틱, 그러니까 국가를 뜻하는 스태투스에서 나온 말처럼 그냥 나라 살림에 필요한 인구나 경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실용적인 도구였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확률 이론이 들어오면서 불확실한 걸 분석하는 수학적인 힘이 생겼고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엄격한 수학적 증명 같은 건 한참 나중에, 그러니까 이 원리들이 불완전한 현실에서 이거 진짜 잘 맞네? 하고 증명된 다음에 붙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 태어난 학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는 반론이 이거일 겁니다. 바로 무작위성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잖아. 동전 던지기처럼 아무렇게나 투표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통계 법칙을 적용해? 이 주장 정말 타당한 걸까요? 이것도 사실 통계학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왼쪽의 궤변을 보세요. 유권자는 다 생각이 있어. 무작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은 틀렸어. 하지만 통계학적 관점은 다릅니다.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무작위라는 건 아무 이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투표하는 이유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우리가 관찰자 입장에서 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통계 법칙은 바로 이런 상황, 즉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자유의지 논리가 맞다면, 그래서 통계 법칙이 선거에 적용될 수 없다면 그럼 우리 주변의 모든 게 다 불가능해집니다. 여론조사? 못하죠. 보험? 설계 못합니다. 금융, 마케팅, 심지어 코로나 같은 전염병 예측 모델까지 전부 인간의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한 그 왜곡의 정도, 변칙을 어떻게 숫자로 딱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도구가 바로 Z값이라는 겁니다. Z값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야를 알려주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거 맥락에서는 사전 투표 결과랑 본 투표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수준인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같은 지역구 유권자들인데 이 두 그룹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다른지를 딱 보여주는 지표인 겁니다. 이 Z값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세요. Z값이 2 정도면 자연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한 2.3% 정도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근데 Z값이 5가 되면요. 확률이 174만 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로또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아요. 여기서 한 발 더 가서 Z값이 6이 되면 와, 이건 5억 분의 1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확률이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통계학자들 사이에서는 보통 Z값이 4나 5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그냥 우연이나 유권자들 성향이 좀 달라서 생긴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건 진짜 변칙,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필요한 이례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충격적인 숫자 49.3.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2016년과 2020년 똑같은 종로구의 선거 데이터를 직접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정말 극명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이 2016년 총선입니다. Z값이 0.5도 안 되죠. 이건 통계적으로 너무나 평범하고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4년 뒤 2020년 총선을 보세요. 같은 지역인데 Z값이 무려 49.33까지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이게 바로 설명이 필요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49.33333. 아까 Z값 6만 돼도 확률이 5억 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런데 49라니요. 이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이라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와닿게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Z값 49라는 건요. 어떤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 80%의 지지를 받았는데 불과 며칠 뒤에 치러진 본투표에서는 똑같은 동네 사람들인데도 지지율이 40%로 반토막 났다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럼 도대체 Z값 49.3이라는 이 전례 없는 숫자는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데이터가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이건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이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40% 소금물에서 오늘 뜰 때는 순수한 물만 떠내고 5일 후에 같은 통에서 뜰 때는 순수한 소금만 떠내는 것과 같은 수준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40% 농도의 소금물이 있는데 어떻게 한 번은 맹물만, 다른 한 번은 소금 결정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유권자 집단이 이렇게 완벽하게 자연적으로 분리되는 건 그만큼이나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건 사전투표한 사람들이랑 본투표한 사람들이랑 원래 다른 사람들이라서 그래 라고 말하는 건요. 사실상 방어가 아니라 자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분할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이건 그냥 성향 차이가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두 집단이 갈라졌다는 주장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럼 혹시 다른 원인이 있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가능성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혹시 계산을 잘못했나? 아니요. 계산 오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제도가 바뀌었나? 그것도 이 문화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사전투표랑 본투표 사이 그 며칠 동안 엄청난 사건이라도 터졌나? 그것도 아니었죠. 이렇게 다른 합리적인 원인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결국 남는 건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대한 통계적 효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Z값 49가 나왔다고 해서 대수의 법칙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법칙이 너무나 정확하게 작동해서 이 두 개의 데이터는 도저히 같은 곳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두 표본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마치 전쟁이나 대재앙이라도 난 것처럼 한 사회의 인구 구조를 바꿔버리는 이런 구조적 변화를, 그것도 단 며칠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일으킬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